야담 이야기.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참 탐스러운 아이구나. 영남 어느 군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어서 외아들을 잃고 혼이 나가 어리석은 듯 미친 듯 실성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루는 마루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던 길손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다 주인의 기색이 참담하고 행동거지가 이상한 걸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달 전에 외동아들을 잃었죠. 참담함이 지극해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손이 물었습니다. 선산이 어디에 있는지요? 집 뒤에 있습니다. 제가 산의 이치를 조금 아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이 산이 끼치는 해로움이로군요. 그런들 길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또 설사 구한다 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죽은 아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을에 들어올 때 마을 입구에 보아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무덤을 옮기고 다시 장사 지내는 예를 올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부 나이가 근 50이 되었고 단산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장한다 한들 어찌 대이을 아들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길손이 거듭 힘주어 권하니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면례를 행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선비는 철을 잃었습니다. 이미 외아들을 잃고 이제 척까지 잃게 되니 비통함과 처참함이 전보다 몇 배나 더 심했습니다. 호라비로 살면서 자식도 없으니 집안일을 주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즉시 후처를 얻었습니다. 전에 길손이 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를 여의시고 후처를 얻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대 말을 듣고 경솔하게 대사를 행했다가 척까지 잃었으니 가볍지 않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다시 찾아왔습니까? 길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면례를 행한 것은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해서였지요. 상처에 애통함이 없다면 뒷날 아들을 얻는 기쁨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그러고는 며칠 머물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날 밤에 합방하면 필히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길손은 떠나면서 약속했습니다. 아무 달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따라하니 과연 아들을 얻었습니다. 길손이 기약한 날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등남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길손은 자리를 잡고 먼저 신생아의 사주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장수하고 탈이 없을 겁니다. 그 혼처도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주인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라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차츰 성장해 14~15세에 이르렀습니다. 길손이 그동안 오지 않다가 문득 다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댁에 아드님이 잘 자랐나요? 주인이 즉시 아들을 불러서 길손을 뵙게 했습니다. 길손이 말했습니다. 아직 정혼은 안 하셨겠지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길손이 떠나면서 사주단자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매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시죠? 주인은 길손의 말이 매번 들어맞았기에 길손에게 사주단자를 써서 주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길손이 또 연단을 전했습니다. 주인은 길손이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을 믿게 되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벌이 어느 정도인지 규수가 어떠한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홍구를 갖추어 길손과 동행에 하루를 가서 점점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길손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댁과 무슨 원한이 있다고 내가 속이겠습니까? 마침내 한 집에 이르렀습니다. 산겹겹길을 도는 높은 봉우리 위에 몇 칸 안 되는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마당 가운데 멍석이 깔려 있고 노인 한 사람이 나와서 접대하니 사돈되는 분이었습니다. 주인은 마음이 심히 불쾌해 거기까지 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길손은 자리에 앉아 수작을 하며 조금도 싫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도 어쩔 수 없이 패백을 바치고 초례를 행하고 나서 신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용모는 평범했으며 누추하고 촌스러워 볼 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뒤 노인과 길손이
신랑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사가 다행히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식이 이제 시가를 얻게 되었으니 진정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먼 길 보낼 여비가 없답니다. 오늘 사돈께서 데려가심이 어떨지요? 신랑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 길손이 타고 왔던 말에 신부를 태워 데리고 왔습니다. 위아래 온 집안 사람은 신부의 용모를 보고는 놀라고 탄식했습니다. 모두 능멸하고 박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부는 조금도 얼굴색을 달리하지 않고 다만 방 안에만 있으면서 집안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가의 소식을 앉아서 훤히 알았으니 시부모가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시부모가 이렇게 상의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많이 늙어서 미국의 출입과 전답의 경작을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아이 내외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앉아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게 좋지 않겠소? 그러고는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범절을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며느리는 조금도 싫어하거나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루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종이밭 깔고 여종이 배 짜는 것을 지휘하고 부리는데 정연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흐릴지 맑을지 바람이 불지 비가 내릴지 날씨도 예측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쌀 안 되나 옷감 한 자도 감히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삼년이 지나자 가산이 점차 불어났습니다. 시댁과 이웃 마을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시부모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제야 길손 역시 비범한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칠순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생을 무료하게 지내실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을 친지들과 모여 잔치를 즐기십시오. 매일 잔치 음식과 술은 제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아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그런 소원을 품었으니 오늘 내 말이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보며 참 탐스러운 아이구나라며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날마다 이웃 마을 여러 노인을 모으니 신발이 어지럽게 널리고 웃음으로 왁자지껄하며 술자리가 낭자하고 음식은 물 흐르듯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던 것도 어운 4년이 흐르고 나니 집에는 한 떼기 땅도 남지 않고 가산도 탕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땅도 없으니 이곳에서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저희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가시면 자연스레 풍족해지실 겁니다. 시부모는 며느리를 전적으로 믿어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며느리의 말이라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늙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모두 내 말대로 했으니 좋은 방법이 있거든. 모두 너에게 맡길 테니 내 뜻대로 해라. 이에 며느리는 남은 가산과 약간의 땅을 모두 팔아서 온 집안 사람과 노비를 거느리고 친정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착하니 전날 중매를 서주었던 길손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며느리가 가산을 잘 경영하니 재력이 점차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는 산중에 오래 살다 보니 울적함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이에 며느리가 청해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에서 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팔도는 외적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지금 모 읍에 전투가 벌어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불에 타 제거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은 도망가고 혹은 죽기도 해서 가까운 지역은 모두 어육이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난리가 일어날 줄 알고 그 기미를 보고 이곳으로 들어온 것이냐? 비록 미물이라도 모두 천기를 알고 비바람을 피하거늘 사람으로서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기이하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그 뒤로 다시는 옛 땅을 연모에 돌아갈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들어온 지 8, 9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산을 잘 다스리고 농사도 지어 다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낳아 며느리를 들이니 그 자손들이 지금 영남에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